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우리 국내 증시 상승폭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나흘이라는 긴 연휴를 앞두고 상승폭이 제한된 채 거래를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엔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엔터 4사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3사, 여기에 큐보 엔터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중국의 관영 방송사 CCTV의 한국 아티스트 초청 보도 소식에 투심이 확실히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CCTV에서 이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여전히 엔터 종목들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게임이라던가 한알령 해제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섹터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키워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MS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시간의 거래에서 4%, 2%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AI 열풍의 재점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오늘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일단 투톱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오늘만큼은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는 빨간불이 들어온 반면에 삼성전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한가를 안착한 종목이 있었죠. 인벤티지랩입니다. 4월 9일 저점을 기준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라이릴리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 오히려 11% 급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시장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 오히려 초이스를 뒀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그 효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정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루 쉬고 왔더니 그래도 시장의 빨간불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제한됐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우리 시장이 빨간불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미국 시장 대비는 조금 선방을 약했죠. 약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아마존과 애플이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로 좀 빠졌어요. 시간외로 빠졌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 115억 달러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건데 문제는 이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간으로 밀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약해졌는데 이게 이제 사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실적이 굉장히 또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시장과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메타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올랐으면 한국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상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추후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커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선방을 할 수가 없고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연휴에 들어가요. 긴 연휴죠. 예, 연휴에 들어가다 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뭐 이제 관세에 대한 변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선 현금화를 하고 보는 겁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보면은 양대 증시 모두 오후 2시 이후부터 좀 맞아요.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제 연휴 다 갈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면은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FOMC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네. 예, 고용 동향 보고서거든요. 실업률, 뭐 비농업 일자리 수,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세 가지가 모두 발표가 되는데 뭐 베스트하게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 적다거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치보다 혹시나 늘어나거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 만약에 정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FOMC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지금 다 지나가잖아요. 실적 시즌이 지나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부담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실적도 괜찮게 나오면서 지금 어쨌든 투자 심리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연휴 지나고 왔었을 때 시가가 굉장히 또 세게 뛰면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충분히 또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재료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무난하게 좀 잘 네.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일 그 중국 일부 매체를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대화가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협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밑작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외교라는 것이 어떤 이제 뭐 한 번에 그 결단을 내리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우리한테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 뒤에서는 물밑 협상을 합니다. 줄 거 주고 네. 바꿔 이제 이야기를 다 맞춰 놓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관세에 대한 것은 지금 완화적인,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쭉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관세에 대해서 더 이상 세게 말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이번에 재무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5천억 달러 이상을 2분기에 국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면은 그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 안에 어떤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계절성 이야기를 하면은 11월에서 4월까지가 시장이 좋고 네. 5월에서 10월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이거 되게 계절성인 어떤 패턴이 이어져 왔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좀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현금을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업종을 보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집중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오늘도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고요. 방송 말미에는 공략주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대응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박성재 멘토님의 QR코드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지금 기법 자료집이라던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참 많다고 하니까 이 방으로 새롭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로 전거래일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섹터였는데 엔터 종목들 이야기 오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런데 CCTV 관영방송에 해프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관영 매체 CCTV에서는 사실 세븐틴이라든지 BTS 같은 한국 그 아이돌, K-팝 아이돌들을 초청을 해서 순회 공연을 돌 수 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측의 공식 입장에서는 CCTV에서 사실 그런 상황이 없다, 사항이 없다라고 했고요. 일부 기획사를 통해서도 실제로 이런 내용이 없었다. 중국 측에서의 어떤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뜨면서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쨌든 찬물을 그쵸. 끼얹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락 전환이 절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허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펙스 같은 경우가 5월 31일에 중국에서 한한령 이후에는 최초로 상용 이제 목적의 콘서트가 열려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9월에 드림 콘서트 열립니다. 4, 5만 명 정도 수용할 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K-팝 콘서트 이것도 승인이 났어요. 네. 실제로 승인이 난 요소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게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먼저 어떤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한령을 좀 해제를 하고 좀 본격적인 어떤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된 교류도 계속해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중국만 보고 이제 엔터를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K-팝 월드 투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긍정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 2025년도 올해 월드 투어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베이비 몬스터라고 그 신인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 YG 소속인데 최근에 그 월드 투어를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팬덤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적도 증명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6월이면은 어제도 이야기했었는데 BTS의 컴백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모두 다 전역을 하기 때문에 아직 뭐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뭐 개별 활동을 할지 아니면 순방 이제 공연을 다닐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은 없는데 단체로 우선 합하고 앨범을 내고 그다음에 월드 투어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장 좀 유력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요로 실질적으로 IP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이 메타버스 콘서트가 네. 또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수요도 실제로 있었고요. 코로나 때 확인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 증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도 중동 쪽으로 진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시장도 모두 다 양 측면에서 확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콘텐츠 산업 펀드 조성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미디어의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IP를 확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기존에 그 드라마에서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게임 쪽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혜에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한령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흔들릴 일도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투심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당분간 랠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올해만 해서 K-팝 쪽에서만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은 한국을 조금 대표하는 어떤 대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게 조금 자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엔터주들 저는 정말 좋게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지금 꼭 하나 정도는 담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전거래일에 멘토님께서 들고 오셨던 종목이 맞습니다. 바로 큐브엔터였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탄력이 좀 반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딱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의 추천 종목 큐브엔터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로 22,000원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리뷰 타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려봤고요. 관심 종목으로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종목들 이야기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성재 멘토님의 기존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새롭게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고요. 기법 자료집도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멘토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AI 투자 여기가 좀 식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빅테크 업종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투자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투톱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 엇갈린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조금 자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쌉니다. 저는 싸다고 봐요. 싸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증권가에서 조금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엇갈린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계속해서 더 이어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 종목 모두 다 밸류에이션은 싼데 그래도 더 좋은 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라 보니까 수급이 조금 더 그쪽으로 쏠렸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HBM 관련해서도요.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도가 깨진다고 해서 이게 전혀 뭐 실적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이제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 그 가장 높은 점유율을 꾸준히 조금 유지해 갈 것이다라는 데 전혀 의심이 없고 그런 반면에 그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올해 이제 예상 컨센서스 실적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D램도 지금 역전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2위를 한번 1위가 자리를 탈환이 되면 다시 2위가 1위를 탈환을 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가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상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전망으로 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삼전과 SK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를 볼 거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그 매출이 7천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주당 EPS가 3.46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상치보다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랑 AI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25% 이상 차지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코파일럿 AI에 대한 도입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좀 기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타 같은 경우도 광고 매출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423억 달러, EPS는 6배 정도 이제 6.43 달러가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금 최근에 흥행을 했었죠. 그 라마3가 성공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아마존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시간으로 115억 달러 적지 않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봤었을 때만 보면은 전년비입니다. 전년 대비 39.4%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클라우드 쪽에 대한 매출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AI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어떤 투심이 굉장히 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이 된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냐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딥시크 사태 이후로
효율화가 조금 더 키워드로 자리 잡히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과 밖에 다르게 지금 투자를 계속 더 늘려가겠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052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800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1,052억 달러고 메타가 650억 달러, 구글이 750억 달러를 투자를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투자를 확대를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전력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25년도만 해도 투자 규모, 전력망 투자 규모가 1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보다도 더 강한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럽 쪽이죠. 포르투갈과 스페인 쪽이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전력망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관련돼서 전선 변압기 쪽에 대한 수주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5% 정도 성장하면서 이쪽도 꾸준히 저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수주가 늘어나는 쪽에 대한 어떤 전력 설비 기업들을 되게 또 투자 관점에서 매우 좋게 봐야 되고 매크로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쪽에서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이쪽도 좀 담아갈 필요가 있는 쪽이 또 전력 설비가 된다. 그리고 반도체 쪽을 볼 거면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된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키워드로 저는 잡아봤지만 전력 설비 테마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면 같이 한번 보는 섹터가 저희가 원전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전 종목들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재료감 소멸로 하는 건데, 근데 앵커님께서 좋은 거 딱 짚어주셨어요. 데이터 센터가 확정되면 원전을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 전력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날씨가 안 받쳐주면은 그렇죠.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 없어요. 근데 무탄소로 24시간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쪽이 원전이다 보니까 원전의 필요성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될수록 최대 수요는 원전이 될 거고 말 그대로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6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안 됩니다. 원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무조건 잘 해야 되는 쪽이 맞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강합니다. 사실 일라일리가 주가가 오히려 꺾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4, 5% 빠지는 게 아니라 11% 넘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가요? 이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 업종 중에서는 아마 가장 섹터를 세분화해서 봤었을 때 가장 2030년도까지 성장성이 큰 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위고비가 지방 간염 치료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맞아요. 했다고 합니다. 네. 환자의 63%가 지방 간염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고요. 투여 그룹 중에 10.5%가 실제로 체중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지방 간염 적용증 관련해서 위고비 FDA 승인, 경고용 FDA 승인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 올해 안에 승인이 날 수 있다.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내내 또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조금 화색이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인다면은 비만 치료제만 봐야 된다. 라는 이유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인벤티지랩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경구용 GLP-1 관련해가지고 후보 물질을 전임상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고, 대웅제약도 GLP-1 관련해서 이중적용제 특허 출원 소식이 있고요. 뿐만 아니고 한미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가 아니고 삼미약품이라든지 삼청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GLP-1 관련해가지고 또 지속적인 어떤 이슈가 있고 개발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간염 쪽만 2026년까지 이쪽에서만 36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7년도부터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31년 컨센서스가 한화로 28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40% 정도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하면은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이게 성인 비만이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과거 대비해서 성인들의 어떤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AI 시대가 오면서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GLP-1 관련해서 치료제에 대한 어떤 복제약품이라든지 판매 제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이게 되면은 사실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자체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사실 멘토님의 추천 종목 중에도 잠시 뒤에 리뷰 타임에 한번 들어볼 텐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박성재 멘토님의 채팅창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새롭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법 자료집이라던가 모든 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 공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을 타지 않고 수익을 잘 내고 싶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 방법 중에 아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법,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을 잡아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 그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이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포착을 해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스마트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뉴스도 안 보고 그럼 이 똑똑한 돈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되게 직관적으로 간단한 기법인데요. 제가 만든 스마트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낸다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은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 뜨고 흐름 달라지는 거 이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미 보신 분들은
혹여나도 안 보신 분들은 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변하게 되는데 제가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잘 알고리즘을 뽑아냈습니다. 자, 13, 14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다 모아놓고 저점에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을 해서 뽑아낸 신호다 보니까 승률도 승률인데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잘 뽑힌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좋은 기법이죠. 근데 매매 포인트 자세하게 또 한번 들어보셔야지 이게 얼마나 더 좋은 기법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기법 이야기 드릴 때 본격적인 설명 전에 딱 이 기준, 두 가지 기준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자, 첫 번째, 항상 이야기 드리죠.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간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익이 잘 나는 모델로 기법이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하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늘어나게 돼요. 그죠? 근데 간단해야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신호를 보고 어떤 특정 기준 하에서만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수익이 잘 나는 모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은, 수익이 잘 나는 기법 이야기를 하면은 승률이 좋은 기법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법을 만드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옆에서 만드는 거 쭉 보면은요, 특정 패턴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으면 이게 좋은 모델이야 해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손실이 확대돼요. 왜 그러냐면 승률에 너무 포커스가 과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닙니다. 손익비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0종목을 거래를 합니다. 그중에 7, 8종목을 이겨요. 표면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근데 7, 8종목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수익 모델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승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지만 좋은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게 잘 맞춰져 있는 기법이다.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기법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 가셔야 돼요. 제가 스마트머니 이 기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확장판,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 가신 분들도 실제로 신청해서 다 받아 가시면 이 스마트머니 신호 다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신호가 포착된 날, 제가 뭐라고 하죠? 이것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마구 늘어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착일 이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자, 포착일 캔들 있죠? 캔들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이중 기준봉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들을 모두 어떻게 돼요?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인트들이라는 겁니다. 바쁘신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매매 포인트, 매수 포인트는 뭐예요? 실제로 포착일 이후에 포착일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포착일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안 늘어나요?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손익비가 중요하다. 손절추세선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대응을 하시면, 숙지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더 쉽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져온 예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예시 종목들 이야기 드릴 때요, 오늘도 두 종목 예시 종목 이야기를 드릴 건데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의심은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의심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공략주를 소개를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 공략주들 최근 한 달치, 두 달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돌려보세요. 대부분 어때요?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물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상승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오랫동안 증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공략주 드렸었던 거 리뷰도 세 종목이나 리뷰를 해드릴 건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 종목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공략주 리뷰 종목들까지 쭉 보시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연말에 굉장히 큰 뉴스가 떴어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자회사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분율 35%를 추가 매입해서 총 지분 삼성전자가 58.62%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죠. 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뉴스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로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 회사 간에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할지, 양도를 할지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 결정 공시가 나는 겁니다. 자, 결정 공시가 작년 연말에 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작년 연말에 공시가 나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주포들은 이미 협의 과정 속에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다?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주포들이 심지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래도 저점에서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신호가 이때예요. 이날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근데 뉴스가 나온 날은 이 하얀색 점 상한가를 갔어요. 올해 연초에. 연말에 공시가 나오고 연초에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 이전에 두 번이나 포착을 해줬습니다. 최초 포착일 11월 7일입니다. 자, 보세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포착일이 매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고,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기법 이론을 갖다 붙이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포착일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 안 깨고 200%가 넘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요 날 있죠. 점상한가 간 날. 반대로 악재가 떠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노란 추세선을 이탈하죠. 그럼 마이너스 5%도 안 됩니다.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입니다. 제가 공략주로 최근에 또 소개를 드리기도 했죠. 근데 작년에 스마트 머니 신호 뜨고 나서도 굉장히 크게 갔다라는 겁니다. 작년 그 1분기 매출이요. 2년 전 22년도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23년도 매출의 절반 정도 수준을 딱 달성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퀀텀 점프입니다. 말 그대로 실리콘2가 실비디아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퀀텀 점프를 했는데 중요한 거, 실적 어디서 집계를 해요? 회사에서 집계를 한다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부 관계자가 주포라는 말을 우리가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 볼까요? 자, 차트 보면은 요때요. 실적 나온 날이 요 날입니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400%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언제로부터? 신호 포착일 종가로부터.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이후에 보세요. 요때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언제 팔아요? 실적 발표 나오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제가 기법을 가지고 공략주로 아무리 직접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이 기법을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어요. 제 말 절대 믿지 말라. 제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검증하세요. 이 기법 제가 개정된 판으로 해가지고 확장판으로 해서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PDF 파일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시고 눈에 보이시고 검증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께서 4월과는 달라진 5월의 주가 흐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늘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고 스마트 머니 기법에 도움을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멘토님의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새로운 방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언급 주신 것처럼 기법 자료집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꼭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수익률 탑5 종목부터 확인해보고 가시죠. 지금 보신다면 한화오션, 유라클, 로보티즈, HFR, LS 에코에너지까지 이렇게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보성파워텍 한번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는 소멸된 건가, 이제 여기서 주가가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1차 목표가로 3,200원 제시가 됐었고요. 오늘 3,36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대감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원전은 좋을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확장됩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 나왔잖아요. 투자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될 거고 원전이 결국에는 또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률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전력 설비는 굉장히 세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전이 그 뒤를 이어서 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볼까요? 자, 보시면 그동안 추세가 쭉 우하향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딱 떴어요. 4월 14일에 뜨고 거래량이 조금 바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서 최종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한번 돌파를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눌리긴 했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소폭 눌려가지고 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분할해서 모아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더 밀릴 수 있지만 밀리는 것도 조금 제한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호재로 막 오름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냥 저점에서 사실 매집하듯이 올라왔었던 게 다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되게 적게 나올 거고 다시 추후에 올라간다면 윗꼬리를 다시 한번 세게 넘어가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조금 긴 시계열에 본다라는 관점으로 4,000원까지 조금 한번 높여서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소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려서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기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2차 목표가 4,200원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 막판까지 강하게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D&D 파마텍이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었는데 벌써 4차 목표가가 제시가 된 종목이고 이 종목 보시면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75,400원까지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화면 살짝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4차 달성 수익률로 한번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5,400원까지 오늘 고점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비만 치료제 수익 봉투에서 이야기를 해본 것처럼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을 것이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던가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5차 목표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이 동사가 일본 특허를 또 이제 등록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경구용 GLP-1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좀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동사도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2상에 투약을 완료했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벤티지랩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사까지도 또 좀 수혜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에 리뷰를 드렸나요? 아닙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제가 리뷰를 드렸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현재도 매집 구간이고 원래는 그 7만 원이 그 다음 목표가였거든요. 근데 제가 7만 5천 원으로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간까지 조금 시세가 나왔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게 계속해서 매집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27일 저기 한참 이전에 포착이 됩니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이제 12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12월 12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세가 한번 쭉 나오다가 시장이 밀려서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매수가로부터 제가 이제 공략 가능 가격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다시 리뷰를 통해서 지금도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10만 원까지 다음 목표가를 좀 높게 제시 드려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중요하죠. 네. 받아가셔서 저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러니까요. 4만 원대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신호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목표가 확 올렸습니다. 10만 원까지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 목표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포착하셨다면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이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유라클입니다. 이 종목 2차 목표가로 3만 5천 원이 제시가 됐었고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좀 밀렸죠. 아무래도 파기환송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정치 테마주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당시에 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됐을 때 정치 테마를 제외하고도 긍정적으로 볼 모멘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 건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사는 우선 그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선 흑자가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등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았고요. 기술력이 입증이 된 거죠. LLM 모델도 새로 만드는 그런 확장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퓨리오사 AI가 요새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퓨리오사 AI, LG 넥사원에 실제로 NPU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 STO 관련된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정 뭐 정치인 테마로만 딱 보기보다는 STO도 지금 법제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잖아요. 큰 그림에서 미국이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거를 외면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눌리는 상황 속에서 잡을 건 아니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 25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녹색 기둥 표시예요. 그러니까 포착일 이전엔 추세가 없죠. 약하다가 포착일 이후에 방향성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을 정말 스마트머니를 잘 잡아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드린 거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4월 1일에 바로 드렸는데 상한가가 3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거 예시 종목에서 나왔 듯한 이런 퍼포먼스가 실제로 수익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증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목표가 35,000원 여전히 보되 아직 지금 이제 매수 전이신 분들의 추가적인 매수는 지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보는데요. 매수 전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은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만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고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계속해서 꼭 한번 챙겨가시라고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K뷰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 거래일에도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살펴봤는데 한 종목 더 들고 오셨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잉글우드랩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그 기초 화장품이고요. 미국 쪽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OEM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주 들고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요.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2년도, 23년도 경기가 살짝 꺾이면서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2011년도 이후의 상승 탄력, 이 각도를 저는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수익 봉투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K뷰티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수출 1위로 우뚝 섰습니다. 대미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블룸버그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계속 약진할 거다. 일본 제조업체 시세이도도 조금 수매출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강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그 대미 수출에 대한 수출액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7억 달러인데 2030년까지 89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수출액 제가 추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 각도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2025년에는 60%의 시장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대로만 이제 동사 잉그레드 우드랩의 실적도 같이 올라가만 가주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2배 올라가도 저평가입니다. 예, 2배 올라가도 저평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동사가 이제 기초 화장품 쪽에서 64%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미국 쪽에만 93% 매출이 나와요. 근데 아시죠? 다 이제 미국이 또 언제 관세 이야기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봐도 정말 리스크 없다. 다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직접적인 수혜로 받아가지는 못하겠죠. 중국 쪽 매출량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동사도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방면에서 내용을 살펴봐도 좋은 기업이에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일에 포착이 됐는데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여실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미국 쪽도 그렇고 좀 외형 확장 그리고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 갱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는 이 점까지 다 한번 우리가 고려해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은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연휴가 지난 다음 주 수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13,000원 제시 드리는데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손절가 8,9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잉글우드랩 체크해봤습니다. 수요일 돌아오시는 이길 시초가, 그러니까 차주 수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요. 1차 목표가 13,000원입니다. 터치가 나오더라도 우선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로는 8,9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나갔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 챙겨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안내해 드릴 텐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기존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채팅방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나흘 동안 이제 쉬어가지만 쉬는 동안에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참 많습니다. 우선 오늘 9시 30분에 고용지표, 실업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저희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바로 또 공개되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챙겨가시느라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긴 연휴 마음 푹 내려놓고 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